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민우입니다. 자, 챕터 3. 자, 분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챕터 2는 꽤 길었어요. 그죠? 설마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분사는 지난번 챕터 2에 비하면 훨씬 짧을 거니까 자, 희망을 가지고 분사에 대한 정리를 잘 해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분사는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익숙한 문법 명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실제 잘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마무리 몇 %의 부족함 때문에 분사가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종종 있어.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분사는 크게 두 종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분사는 자, 능동의 의미로 쓰이고 그리고 진행의 의미로 쓰인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를 풀면 약간 엉키는 게 생겨버려요. 자, 첫 번째는 유명한 거죠. 보통 분사구문 공부할 때 늘 등장하는 베이비입니다. 이때 베이비는 주로 울고 있거나 또는 뭐 하고 있니? 그렇지, 주로 자고 있지. 다 아는 얘기야. 이때는 crying. 아이가 울고 있는 진행의 의미인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현재 분사 맞을 거고요. 자, 그리고 분사구문 공부할 때 또 하나 유명인사가 있죠. 윈도우가 늘 등장하지. 보통 윈도우는 어떻게 돼 있죠? 닫혀 있거나 혹은 깨져 있거나 이런 등등이야. 자, 그러면 윈도우가 break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니까 여기는 broken 이라고 쓰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정답입니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문장을 보면 똑같은 surround인데 자, 분사를 바꿀 때는 달라질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자, 그들의 아빠를 아이들이 애워 싸고 있는 거니까 surrounding 이 될 거고. 자, 목적어가 나와 있었지. 자, 그리고 네 번째 예문에 똑같은 surround지만 자, 그가 surround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뒤에 by his children 이라고 아이들에 의해 surround 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surrounded 까지 하면 분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이 예문이 이런 류의 이 분사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부터 볼게요. 자,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horse drawing 내지는 drawn wagon. 이때 wagon은 마차 따위를 가리키는 거고 이때 a horse drawing 내지는 drawing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자, 뜻 적어볼게요. 말이 끄는 마차인 거야. 말이 끄는 마차인 거니까 해석을 보면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이죠. 자, 그러면 알맞은 표현은 자, drawing ing가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는 drawn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능동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과거 분사가 맞는 거니까 이런 게 내신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 얘는 예외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중요한 표현으로 열심히 외울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법을 공부할 때 예외가 많은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예외는 사실은 적은 거니까 예외인 건데 공부하다 곳곳에 예외란 암초를 만나고 있잖아? 그 공부가 이상한 거야. 자, 뭔가 예외를 최소화시키는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앞에 4개의 예문은 수월했는데 이 다섯 번째에서 삐끗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 이유는 분사에 대한 기본 정리에서 마무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봐봐. 자, 분사라고 생겨먹은 놈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그렇지. 뭐가 바뀐 거지? 동사가 바뀐 거지. 자, 동사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걸 고민해야 돼. 왜 멀쩡한 동사를 굳이 귀찮고 번거롭게 분사로 바꾸었을까? 심지어 헷갈리기도 한데. 자, 왜 그럴까를 고민하는 게 항상 공부할 때 필요한 태도예요. 그 왜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보면 문장 안에서 동사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래.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으로. 그럼 잘 봐봐. 동사가 분사에서 왔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고 생겨먹은 놈이 있는데 얘네들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분사는 형용사다. 그 본질이 형용사야. 분사는 형용사다.
자, 다시 말하면 모든 분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품사랑 연관되어 있겠다. 어떤 품사랑? 그렇지. 앞 또는 뒤에 명사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관이라고 하는 모호한 말을 바꾸자. 모든 분사는 명사를 뭐 해준다? 수식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사고를 좀 확장시켜 줄게요. 분사는 결국 그러면 수식어의 일종인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봐. 우리가 수식어라고 말하면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가 있지. 자, 형용사와 부사는 역할이 같다, 다르다. 역할이 고민하면 안 돼. 똑같은 거야. 이미 말했잖아. 수식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수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을 나누는 이유는 그렇지. 수식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용사는 명사만 오롯이 모시고요. 반면에 부사는 명사 외의 다른 것들을 모시는 게 이 둘의 차이인 거다. 자, 쭉 열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판단 문제가 나오면 수식 대상을 문장 안에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분사도 결국 분사 판단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수식어 판단 문제의 일종인 거고, 이 분사가 모시고 있는 명사를 찾고 그것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외가 하나도 없어져요. 봐봐, 다시 이걸 가지고 다섯 번째 문장을 보면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끄는 외건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수식 받는 건 뭐야? 그렇지. 외건이 수식을 받는 거죠. 외건의 입장에서는 끄는 거야. 끌리는 거야. 끌리는 게 맞지. 끌리죠. 그러니까 이때 얘네가 볼 때는 고민의 여지가 없이 과거 분사가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말에서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만 얘네가 분사를 쓸 때 예외는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분사의 기본적인 포인트는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나누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각각의 역할만 정리하는 게 아니야. 나열하는 게 아니야. 분사를 도대체 왜 쓰느냐? 동사를 왜 바꿨느냐? 이것을 정리하고 명사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정리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의 정리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를 보고 나면 실은 분사가 절반은 끝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됐다고 하는 건 자기가 말로 풀 수 있을 때까지 힘껏 여러 번 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론인 분사 구문을 갑니다. 자,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잠깐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뭐냐면 분사 구문은 말을 간단히 하는 거란 말이야. 말을 간단히. 이건 뒤에 보여줄 거고요. 자, 그러면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자, 이 절이 어떤 것인지를 봐줘야 돼요. 분사 구문은 절을 간단히 했단 말이야. 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절과 무슨 절, 주절과 종속절. 자, 절의 종류는요. 자, 주절이 있고요. 그리고 자, 종속절이 있어.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그럼 내용상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겠다? 주절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문장 속에서 주절과 종속절을 나눠봐야 되거든? 그럼 이 둘은 내용의 경중 이전에 실은 형태가 다른 거야. 잘 봐봐. 주절은 혼자 쓸 수 있는 절이야. 다른 게 필요 없어. 즉, 무엇으로 시작한다? 주어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동사, 나머지는 쭉 쓰면 됩니다. 자, 반면에 종속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은 하고 있지만 주절에 빌부터 함께 쓰여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자, 함께 쓰려고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 나란히 오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종속절은 주절과 함께 쓰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빈칸 알맞은 표현은 그래, 접속사라고 하자. 접속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눠볼 수 있지.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는 내용의 경중 이전에 모양이 다르다. 주절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주어로 시작한다. 종속절은 그렇지,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형태상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용의 경중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펼쳐볼게. 자, 접속사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 종속절. 그리고 콤마 뒤에 주어 동사의 주어로 시작하는 주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든다고 말하면 자, 이 종속절과 주절 가운데서 뭘 손대는 걸까? 손대기에 부담이 적은 걸 손대는 거예요. 자, 그건 다름 아니라 종속절이겠지. 주절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야. 대빵이잖아. 자, 그런 거니까 자, 분사구문을 만든다고 하는 건 종속절을 간단하게 바꾼다는 겁니다. 이만큼은 됐어.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을 확인해 볼게요. 자, 접속사를 분사구문에서는 생략할 수 있지. 지금 이거 중요한 공식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접속사를 지우고 바로 다음으로 달려가지 말고요. 이걸 정리할게. 접속사를 지웠다고 하는 건 이 주어 동사의 모양을 자,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지. 그럼 틀린 문장이 되어버리니까 다리가 없어서. 됐어? 자, 그래서 여기도 손을 봐줘야 돼. 자, 주어의 철인데 자, 주어는 내가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 잘 봐줘야 됩니다. 접속사는 다르게 읽었죠? 자, 다른 건 뭐냐면 주어는 생략할 수 있는데 언제? 주절의 주어와 똑같을 때 생략하지만 다르면 생략하지 못한다. 그리고 얘를 처리했어? 그 다음 동사를 이렇게 ing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종 문제에서 만나는 자, 분사구문의 기본 공식을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모든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로 시작합니다. 내 말은 OX. 여기 적어야지. 자, 모든 분사구문은 정성껏 적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 ing로 시작한다. 이 말은 OX. 고민해야 돼. 이 말은 100% 맞죠? 봐봐봐. 이미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자, 분사구문에 만드는 기본 공식에서 동사를 뭘로 바꿨어? ing로 바꿨잖아. 모든 분사구문은 ing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멈칫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을 많이 만나거든요. 자, 그럼 대체 이 일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이죠. 이 ing 가운데에서 생략 가능한 놈이 있더라. 자,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 being이나 또는 having been는 생략하고 주로 분사구문을 만드는 게 그네들의 습관이어서 이렇게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것을 수없이 만나지만 항상 염두에 둘 건 뭐냐 하면 자, 과거분사로 시작했다고 하는 건 앞에 뭐가 빠져있다는 말과 똑같다. 그렇지. being이 빠져있다는 말과 똑같다. 이걸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이 분사구문을 다시 절로 바꿀 때에 비동사를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어요. 모든 분사구문은 ing로 시작하는 거야. 단 being, having being은 뺄 수 있다. 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being과 having being을 나눴습니다. 자, 똑같이 분사로 시작했는데 이 둘을 나눴어. 자, 그러면 이미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고 있겠죠. 뭘 설명하고 싶은지. 이 둘의 차이는 뭐니? 이 둘의 차이는 그래, 시제가 다른 거죠. 그럼 이 말을 잠깐 해줘야 돼. 현재 분사의 시제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동사 원형의 뒤에 ing를 붙이는 게 있고요. 또 하나 현재 완료의 모양을 빌려와서요. having ing를 시작하고 pp로 복잡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 이러면 이 둘은 시제가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항상 주절과 비교해야 됩니다. 이때 얘가 와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똑같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똑같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having pp의 완료형이 오면 주절의 동사보다 시제가 더 과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자, 이 분사의 시제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렇지. 상대적이겠죠. 왜? 늘 주절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분사의 시제는 상대적인 겁니다. 부정사 할 때 이 말을 또 한 번 할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동사를 무턱대고 ing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하겠지. 그래, 요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비교해서 ing를 쓸지 또는
having pp를 쓸지도 판단하는 게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자, 까지 기본 원리를 다 봤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as he was tired from the problem. 그 문제 때문에 피곤했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as가 이끌고 있고요. 자, 그 뒤에 그는 잠자리에 들었죠. 보다 일찍 평소보다 말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지. 아마도 여기에 as는 이 뜻으로 쓰인 걸 거예요. 그리고 as의 품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끌고 있는 거니까 자, 접속사겠죠? 자, 그럼 분사구문을 바꾼다고 하는 건 얘를 간단히 바꾸는 거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가? 뒤에 보자고요. 자, as를 지웠어. 이때 접속사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 지우기도 합니다. as를 지웠고, 자, 그럼 여기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했지? 자, 그래서 바꾸는데 he는 보니까 주제의 주어인 he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때 he는 빼도 되겠다. 그 다음에 동사 was가 있지. 이때 was를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니고 그래, being으로 바꾸었다가 being은 생략하는 거야. 왜 뺄 수 있냐 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ing을 뺐고 그러면 tired from the problem 은 똑같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예쁘게 잘 만든 분사구문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tired 앞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라고? 자, being이 빠져 있는 거라고요. 자, 과정 큰 무리 없지. 다음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도를 잘 봐줘야 됩니다. 자, when I met her at party. 파티에서 만났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먹을 수 있죠. when을 지웠다. 그 다음에 I 똑같죠? 지울게. 그 다음에 met. 무조건 meeting 달려가면 안 돼. 이때 met은 요놈과 비교했더니 시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래, 단순하게 쓰면 되죠. 자, meeting her at party 라고 쓰게 되면 문제없이 분사구문을 잘 만든 겁니다. 어려운 거 없었지? 다음. 자, as I met her at party. 자, 파티에서 만났었습니다. I can recognize her in the crowd. 자, 군중 속에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때 as는 역시 접속사로 쓰였는데 뜻이 because의 뜻이겠죠.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땐 because로 쓰였고 as를 지울게요. I도 같으니까 지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때 이 met을 이렇게 meeting으로 바꾸면 분사구문 끝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소홀히 한 것이 뭐라고? 그래,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비교하지 않은 게 문제였단 말이야. 보니까 윗문장의 met과 지금 met은 똑같이 과거 시제이지만 주절과의 관계가 다른 거야.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과거로 똑같았었으니까 미팅을 쓰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자, 지금 세 번째 문장에서는 can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얘는 현재 조동사잖아. could가 아니고 can이었단 말이에요. 이 둘의 시제는 똑같지 않습니다. 얘가 더 과거입니다. 따라서 meeting이 아니고 뭘 써야 된다? having met her를 쓰는 것이 글의 흐름상 맞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비교였고 중요한 정리였습니다. 항상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생략, 동사를 ing로만 따지지 말고 자, 시제를 늘 신경 쓰시라. 알았죠? 자, 별표가 있네요.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여행을 postpone. 이때 postpone은 비가 오는 것과 연관된 어떤 행동이겠죠. 뭘까? 그래, 미루다, 연기하다 의 뜻으로 쓰인 거고요. 자, if는 접속사 뺄 수 있어. 그 다음에 주어 it은 보니까 이때 it은 문법적으로 뭐 비인칭 주어, 형식 주어 등등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명칭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it은 뜻이 없는 것만 알겠습니다. 자, it은 뜻이 없어. 뺄 수 있을까 없을까? 뺄 수 없지. 어쨌건 주어인 거야. 주절의 주어인 we랑 똑같지 않은 거니까 굳이 분사구문을 바꾼다면 이 it은 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rains, will을 비교하니까 would와 비교하면 현재형이지. 둘의 시제가 걔네가 볼 때는 같은 거야. 그래서 it raining tomorrow 하게 되면 자, 분사구문을 예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로 문장은 간단해진 건지.
자, 원래 문장들을 보면,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원래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가 주어 그리고 동사가 두 개 있던 문장이었는데 분사구문을 바꾸고 보니까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이 돼버렸지. 걔네들이 볼 때는 이 과정은 우리가 공부할 땐 복잡하고 짜증나지만 걔네가 볼 때는 분사구문을 많이 쓰는 이유는 말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다시 종속절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다시 종속절로. 이때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자, 분사구문이었잖아. 자, 분사구문이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절로 바꿀 때는요, 첫 번째, 접속사를 되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아무거나 할 수 없지. 이때는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주절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여기에 분사구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순히 시간의 문제인 건지 또는 조건의 문제인 건지 또는 이유의 문제인 건지 이런 등등을 이해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알맞은 접속사를 살려줘야 해. 이게 1번. 그러고 난 다음에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분사구문 앞에 명사가 없었어. 그 말은 생략되었다는 거고, 왜냐하면 요놈과 똑같았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없었다면 얘를 되살려주고 있었다면 요놈이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ing를 바꿀 때에는 자, 뭐에 주의하자? 동사로 보관할 때 그래, 시제에 주의하자. 자, 시제에 주의하자. 꼭 뭐랑 비교하자?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비교하면서 판단해 주시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과거 분사가 와 있었던 문장이라면, 그런 분사구문이었다면 뭐를 꼭 되살려 주시라. 비동사를 되살려 주는 것까지가 필요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차근차근 볼게요. 자, being poor, 가난했답니다. 그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답니다. 내용을 보면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갔던 거겠지. 됐어? 자, 그런 거니까 여기는 아마도 내용을 보니까 주절과의 관계를 보면 이유쯤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s. 그래서 물론 because 됩니다. since도 가능합니다. 다음, 자, 주어를 되살려야 되는데 여기 앞에는 주어가 없어. 왜? 얘랑 같았으니까. 그래서 he. 그 다음, being을 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단순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얘랑 시제가 똑같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는 과거 동사 was를 쓰고 as he was poor 하게 되면 분사구문일 때의 뜻과, 자, 저를 되살린 문장의 뜻이 똑같아지겠습니다. 됐지? 다음 두 번째, 똑같이 being poor였습니다. 뒤에 그는 정직합니다. 여기 돼 있어. 자, 보통 이건 편견일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자, 뭔가 궁지에 몰리면 뭔가 정직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 문장을 보자고요. 자, 가난하지만 자, 그는 정직하게 삽니다. 이런 얘기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은 가난하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자, 가난하면 뭔가 비행의 가능성이 크지만, 정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그래. 보통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 말은 좀 어렵고요. 어떤 의미냐면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런 의미여서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although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없었지. 그러니까 he.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being을 동사의 자리에 써야 될 텐데 보니까 주절의 동사는 이번엔 is입니다. 똑같이 being이었지만 여기는 was였고 여기는 was가 아니라, 그렇지, is를 써야 되겠지. He is poor.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그는 정직합니다. 올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예문을 배치했던 의도가 있어요. 똑같이 being poor였습니다만 주절과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의미가 다르고 복원시킬 때 써먹어야 되는 접속사도 다르다. 그리고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똑같이 being이었지만
동사의 형태도 was와 is로 각각 달라지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자, 의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 자, with 분사 구문인데요. 여기는 기본 각만 잡을게. 보세요. 자, with 분사 구문은 이런 복잡한 모양을 취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좀 확인해 줘야 돼. 봐봐. 자, 여기 with 분사 구문이라고 말할 때 이건 뭐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만 좀 골때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 그런지 보자고요. 이때 with는 전치사지.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야. 뒤에 명사가 이어지는 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보통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이끌고 그걸로 끝나. 그런데 우리가 with 분사 구문이라 말할 때는 말이지 뒤에 딸린 식구가 더 있어요.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녀석들이 이 뒤에 올 때가 있어. 자, 그럼 봐봐봐. 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냐면 위에 거 안 보고 내 거 보면 됩니다. 형용사가 올 거예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형용사는 기본이겠지. 자, 그럼 또 하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건 어떤 품사도 가능할 거냐면 어떤 품사? 어떤 품사? 형용사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사도 가능할 수 있겠다. 왜? 분사는 형용사인 거니까. 특히 얘가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 건지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건지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 점까지. 자, 그럼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판단은 요놈과의 관계를 따지면 되겠지. 됐지? 자, 그리고 또 골 때린 건 이 자리에 부사도 와요. 단 이때의 부사는 ly로 끝나는 부사가 아니고 in이나 on과 같이 부사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전치사들일 때가 있어. 복잡한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 이 자리에 전치사 구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모양을 취하면서 문장을 만드는 거야. 표현을 만드는 거야. 자, 이걸 with 분사 구문이라 부르는데 또 골 때린 거 뭐냐 하면 분명히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했지만 여기를 제외하면 분사들이 없어. 근데 분사 구문이라 불러. 왜 그럴까? 왜?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뭐가 빠져 있을까? 빙이. 얘 앞에도 빙. 얘 앞에도 빙. 이런 정도의 맥락에 있어서 이거를 with 분사 구문이라 부르고요. 자, 필기를 위로 좀 옮겨갈게요. 이 with 분사 구문은 보통 이런 패턴으로 쓰이면 뭐뭐 하면서 의 동시 상황을 가리킬 때 쓰이거나 자, 또는 뭐뭐 때문에 의 의미로 이유를 가리킬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따금씩 나오는 거라 잠깐 언급해 둘 건데 자, with 분사 구문을 절로 전환시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잘 봐봐. 접속사를 써줘야 될 텐데 다른 건 기억하지 말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하나. 뭘 기억할까? 뭐뭐 하면서의 의미와 뭐뭐 때문의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있죠. 그래. as를 썼어. 자, as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 with 분사 구문에서 여기다 써야 되겠다. as를 썼고 그 다음에 이 명사가 주어의 자리에 옵니다. 그 다음 동사가 올 텐데 생략되어진 being을 쓰거나 분사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 따위가 이 뒤에 오면 문제가 아니 되겠습니다. 단 이때는 뭐에도 주의하자? 시제에도 주의하자. 하면 자, with 분사 구문이 자, 왜 특이한지 보통의 전치사의 구조와 다르다. 그리고 자, 명사를 설명해주는 표현이 딸려 있는데 여기에는 부사나 형용사가 올 때도 있다. 그리고 with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의 뜻이나 뭐뭐 때문의 뜻을 갖는다. 따라서 절로 바꾼다면 접속사 as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겠다. 나머지는 분사 구문의 공식과 똑같습니다. 비동사를 복원시키는 거 주의하고 그리고 분사의 시제 주의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예문 몇 개를 볼게요. 말하지 마. 입을 가득 채우고서 형용사가 이러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밥 먹으면서 입에 음식이 있는 채로 말하지 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다음
He was taking a walk. 산책하고 있습니다. 멍멍이가 그를 따르는 상태로 말입니다. 멍멍이가 그를 따르는 거니까. 다음, 그는 생각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issue에 대해서. 팔짱을 낀 채로. 이때 그의 팔이 fold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과거 분사를 쓴 것이 맞겠지. 다음, 그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끊어 읽는 포인트들이 우리가 리딩할 때 꼭 끊어 읽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해요. 주어 동사까지는 무조건 끊어. 그리고 그 다음은 알아먹을 수 있는 의미 덩어리까지 끊는 겁니다. 자, 그건 대체로 명사일 때가 많습니다. On the stage. 그렇죠. With his hat on. 모자를 쓴 채로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오는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로 쓰인 겁니다. 부사로 쓰인 겁니다. 다음. She was standing over there. 서 있었습니다. Over there, 그곳에. With her hands, 그녀의 손을 in her pocket, 주머니에 넣은 채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with her hands in her pocket, 전치사가 나와 있고 뭐뭐한 채로 동시 상황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겠다. 정말로 이런 패턴들이 얘는 자주 쓰이는 거니까 이 with 분사 구문의 의미, 특징을 잘 정리하면 더 발언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챕터 3 분사 구문은 끝입니다.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이것저것 주고 싶은 게 많아서 거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양념처럼 그런 말들 하나하나까지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면 정말로 세질 거야. 그럴 거니까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려고 해주시고요. 이 강의가 9강까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모쪼록 그런 모습을 같이 즐겁게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